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냐면 매개 변수라는 개념과 리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라는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합. 자, 그러면 지금 이 계산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설계도죠, 설계도. 그죠? 근데 우리가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원래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클래스 계산기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죠? 클래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기라는 요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려면 계산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계산기를 그러니까 즉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객체화하지 않고도 설계도를 그냥 가지고 얘한테 합이라는 요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함수라는 요 합이라는 함수도 실행시키려면 void 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무조건 객체화한 다음에 합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new 계산기라고 이렇게 만드는 순간, 즉 객체화를 하는 순간 어디에? 힙이라는 지역에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제 메모리 안에 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힙 안에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객체에 지금 이제 리모컨 버튼의 개수는 몇 개?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걸 리모컨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버튼의 개수가 즉 합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합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객체화해야지만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 객체화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객체화하지 않고 합이라는 메서드를 지금 사용하고 싶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된다? 바로 스태틱을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녀석이 그러면 스태틱이 붙음으로 인해서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스태틱은 도대체 뭐냐? 스태틱은 도대체 뭐냐? 이 스태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F10 또는 알트 시프트 X 해가지고 메인 클래스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바에서 얘를 실행을 했을 때 로딩이 된단 말이에요. 코드가. 코드가 전체적으로 로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읽어드리는 게 클래스예요. 그럼 클래스를 일단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읽어드리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객체화 해야지만 합이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클래스가 로딩이 되는 순간 여기다가 스태틱이 붙으면 이 스태틱 메서드가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면서 스태틱 메서드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체화하지 않고도 합이라는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합이라는 녀석의 역할을 부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합한테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 합이라는 녀석이 내가 넘긴 이 값을 더해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nt x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x %t. 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합이라는 녀석이 뭘로 변해야 돼요? 이 10과 20이 더해진 결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t a 한 다음에 여러분들 20 플러스 40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뭘로 변신할 운명이죠? 그렇죠? 60으로 변신이 돼서 a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는과 이렇게 이제 이걸 대입연산자를 했잖아요. 대입연산자와 사칙연산 중에 이제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랑 대입연산자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센 게 누구다? 바로 이 플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대입연산자가 더 우선순위가 더 셌으면 이 a라는 변수에 20이 먼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20 플러스가 들어간다거나 20 플러스 40이라는 요 모양 자체가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 플러스 40이라는 결과, 즉 60이라는 요 값이 A라는 변수의 할당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결국엔 뭐다? 이 녀석에 뭐가 들어간다? 바로 결과가 X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결과가 뭐라 했죠? 그 결과가 바로 리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리턴, 이 상태에서 리턴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리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보이드라고 되어 있죠. 보이드의 뜻이 뭐라고요? 허공이에요. 허공. 보이드 자체는 허공이에요. 즉 이 합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실행도 안 되겠지만 실행됐을 때 그 결과가 뭐다? 보이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반 변수의 값 할당 방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int x라는 거는 결국에는 x, 즉 int가 뭐예요? 정수잖아요. 그죠? 나는 x라는 변수에 오직 정수만 할당받겠다. 그러니까 정수라면 음의 정수 0, 그 다음에 양의 정수, 그죠? 그러니까 정수 이외의 값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규칙과 약속인데 그 약속을 누가 어긴 거예요? 바로 얘가 어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x라는 변수에 오직 정수만 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 던져준 거예요? 보이드, 허공 던져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값을 지금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그 약속을 지키려면 여기다가 보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녀석과 똑같은 데이터 타입. 왜요? 우리는 지금 뭘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뭘 주기로 약속했어요? 저 인트리가 정수를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가 아니라 여기를 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인트로 바꿔주면 이거는 하나의 뭐냐면 이 합이라는 녀석이 실행됐을 때 결과가 인트여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결과가 바로 뭐다? 리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빨간 줄 그어져 있다는 거는 너 이거 실행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합이라는 녀석이 실행이 되려면 내가 값을 무조건 2개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값을 지금 2개 넘겨줬는데 이 합이라는 녀석이 지금 값을 2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딱 눈치만 봤어도, 그러니까 눈치만 있어도 지금 이거는 10과 20이 더해진 결과를 x라는 변수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즉 합이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10과 20이 더해진 결과가 x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판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함수는 자판기예요, 자판기. 그러면 이제 이 합이라는 메서드한테 여러분들 동전, 즉 합이라는 자판기한테 동전을 두 개를 넣어준 거란 말이죠. 근데 동전 2개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없으면은 동전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카드 자판기 빼고 옛날에 동전이나 지폐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판기에 동전도 넣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폐도 넣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 자판기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자, 피곤하도록 졸지 마시고 중요한 거 설명드려요. 자, 그래서 int 합이라는 녀석이 뭐예요? 요 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동전 구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과 20은 뭐죠?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정수 2개 넘겨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 2개 넘겨주고 있으니까 이 합이라는 메서드도 당연히 정수 몇 개? 2개 받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 녀석의 데이터 타입이 뭐였겠어요? 정수니까? int.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넘겨준 값을 인자값이라고 했죠. 그죠? 영어로는 argument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rgument, 그죠? 인자값을 그럼 몇 개 넘겨준 거예요? 2개 넘겨줬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를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매개 변수.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왜 매개 변수라고 하냐면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 이쪽은 함수 외부란 말이에요.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규칙과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자값 2개를 넘겼으면 매개 변수도 반드시 몇 개여야 될까요? 2개. 만약에 얘가 인자값이 3개면 몇 개? 3개. 하나면 몇 개? 하나. 만약에 안 넘겼어요. 그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데이터 타입, 함수의 데이터 타입도 정해줬고 리턴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리턴이 바로 뭐다? 함수 실행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함수 실행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기 합이라는 요 함수는 뭘로 변신할 운명일까요? 그렇죠. 무조건 리턴만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리턴. 리턴이 바로 뭐라고요? 함수 실행 결과. 그러면 x 실행했을 때 뭐예요? 뭐 나와요? 5 나와요.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5 나오는 거. 그죠? 리턴이 바로 5예요. 그러니까 리턴이 바로 실행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x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x 요거 출력했을 때 뭐 나올까요? 이거 뭐 나올까요? 요거 이때 뭐 나왔어요? 방금 5 나왔잖아요. 이때는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실행된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5라며요. 그죠? 그러면 5 플러스 20은 뭐예요? 그쵸? 25.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5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어요. 요 x 출력하면 뭐 나올 거예요? 그렇죠. 25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턴은 함수 실행 결과이기 때문에 리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턴. 자, 리턴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더블이라 썼어요. 자, 더블은 무슨 데이터 타입? 실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y라고 하고 제가 계산기 나누기라는 걸 써볼게요. 자, 그러면 나누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실행되려면 이 녀석 또한 무슨 함수? 무슨 함수로 만들어줘야 이게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객체화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나누기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나누기라는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무슨 함수가 돼야 돼요? 무슨 함수? 스태틱 함수. 다들 아침이라 지금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자, 스태틱. 자, 그러면 얘도 만약에 보이드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쵸? 이 녀석이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얘가 실행된 결과가 정수여야지 얘가 만족하는 것처럼 이 녀석의 실행된 결과가 뭐여야지 얘가 만족하는 거예요? 더블이어야지만 이 y라는 변수가 만족을 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이드 대신 뭘 넣어줘야 돼요? 더블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10.5 그 다음에 0.5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정수예요? 실수예요? 그죠? 실수죠. 그러면 얘가 실수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뭐여야 돼요? 그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인 플롯 또는 더블 써줘야 되는데 더블을 많이 씁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뭐라고 나오죠? missing, return, statemen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데이터 타입을 쓰는 순간 리턴이라는 거는 원래는 선택이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을 내가 안 해도 상관없었잖아요. 보이드였으면. 그죠? 근데 여기다 더블로 해놓은 순간 이제 리턴은 뭐예요? 무조건이라는 거죠. 넌 리턴 안 하면 안 돼. 이 실행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넌 리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블 했으면 리턴 해야지 왜 리턴 안 하냐 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5.5라고 써. 이렇게. 자,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아주 잘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y %f라고 써볼게요. 실수를 담으려면 %f를 사용해야지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실행했을 때 뭐야? 아규먼트 뭐야? 더블 0.5 뭘 제가 안 넘겼나요? y 여기 안 넘겼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의도대로 실행하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A 플러스 B 이렇게 써줘야죠.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다가 강사님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실행한 건 이거는 실행 결과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콘솔 창 있죠? 여기에 그냥 출력하는 거고 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은 실행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리턴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절대로 실행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그냥 콘솔 창에 출력해주는 출력문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쓴다 해가지고 이 함수가 뭐 실행된 결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제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수점이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소수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프린트 F라고 쓰시고 이 %F 있죠? 여기다가 .0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21만 나와요. .0. 그러면 내가 .1이라 쓰면 이건 당연히 뭘까요?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소수점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0 해가지고 이거 소수점이 지운 거지 이 녀석의 데이터 타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스태틱 왜 썼다고요? 스태틱 왜 붙였어요? 클래스에서 바로 뽑아서 쓰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무슨 변수? 매개 변수. 그렇죠? 함수 바깥에 있는 데이터랑 함수 안쪽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의 값은 함수 내부에서 선언이 돼야 돼요? 함수 외부에서 선언이 돼야 돼요? 다시 말이 어렵나요? 자, 매개 변수의 값은 이게 지금 함수 안쪽이란 말이에요. 함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함수 외부에서 결정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결정돼요. 외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예요. 외부. 자, 매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줄 때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A, B 이러고 썼다 해가지고 이거 A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바에서 너 이거 int A에다가 이 값 들어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지. 간혹 돌아다녀 보면 이 A를 그대로 여기다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인자값을 이렇게 넘겨주면 10이라는 변수가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첫 번째 인자값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두 번째 인자값이 여기로 들어오거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써준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리턴은 뭐다?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동전 놓고 하면 뭐예요? 음료수 뽑아 먹죠? 이게 바로 데이터 배출구예요. 쉽게 말해서 함수의 실행 결과다. 뭐 이해가 안 되면 리턴은 그냥 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뭘로 변신할 운명이다? 30으로 변신할 운명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여기가 int면 반드시 그 함수의 데이터 타입도 뭐 해야 돼요? int. 그러면 만약에 void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안 썼다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거는 int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 녀석이 따로 뭔가를 값을 얘가 정수로 변환될 의무가 없다. 어떤 특정 값으로 변환될 의무가 없다 하면 얘 함수 어떤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보이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각각 데이터 타입을 지켜주셔야 되고 매개 변수도 매개 변수 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이 개념이었죠. 그래서 개념을 조금 급하게 설명드리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됐습니다.